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아토피, 그리고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조기폐경 환자분들이 주를 이루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영양소를 쓸 때 정말 많은 양의 고함량의 제제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개선의 그 경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항상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간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 게 나빠지진 않나요? 정말 열의 9은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관리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례를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 있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이나 신장 기능이 만약에 안 좋다면, 장기의 기능이 안 좋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나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주로 그 삶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간 수치가 나쁜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간혹 이제 있긴 하시는데, 뭐 류마티스 약 많이 드시니까 간 많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건강하신 상태시라면 앞으로도 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라고 안심을 드리고, 그리고 뭐 최소한 3개월, 빠르면 한두 달만 해도 그 혈액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지 나오면 저한테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대해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심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나빠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얘기는 일체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좋아지는, 이 장기의 기능이 좋아져서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내시경 같은 거 하시잖아요. 장 내시경 같은 거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면역 유산균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장에 용종이 없던 게 생겼어요. 뭐 선종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정말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분 같은 경우는 아토피 환자분이세요. 아토피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이라고 하시니까 뭐 약은 항히스타민제도 드셨고,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마리눌렌산, 그리고 스테로이드, 로션 이런 걸 바르고 계셨는데,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되고, 또 어릴 때부터 천식이 심해서 흡입기 사용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천식 증상이 또 없어졌다가, 그런데 또 찬바람이 세게 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숨 쉬는 게 살짝 또 답답해지고,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이분의 가장 고민사항은 아토피였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와 천식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식을 기관지에 생긴 아토피다라고 표현을 드릴 만큼 알러지 항체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요. 제가 쓰는 영양소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최근에 하셨던 혈액 검사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토피 천식 환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디 안 좋으신 게 있다 생각을 못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2달 전입니다. 우선 공복 혈당이 92 정도 나왔는데요. 이분이 20대세요. 뭐 92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139에 94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러세요. 평상시에는 검사를 자주 안 해서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병원 가서 검사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경계선을 넘는 139에 94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지켜보자고 해서 약은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혈압 관리라는 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아토피나 천식 관리를 하다 보면 혈관이 굉장히 유연해지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새롭게 재생되듯이 혈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240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가 있어요. 여과율 검사, GFR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과율이 84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20대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100이 넘거든요. 90 정도는 최소한 넘어줘야 되는데 84가 나왔고 이게 6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신장의 적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84 정도가 나왔고요. 간 수치가 우리가 AST, ALT, 감마 GPT, GTP 있는데 AS는 32로 많이 나쁜 건 아닌데 경계선에 살짝 와닿았고 ALT라고 하는 간 수치가 40 이하 정도 나와 있는데 100이 넘은 거예요. 101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감마 GTP도 40 이하로 보는데 87이 나온 거예요.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빠져서 관리를 해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달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피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피부도 다소 많이 안정이 됐고 이거는 제가 좀 더 개선이 된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부도 많이 안정이 됐고 가려움증도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랐던 스테로이드 로션도 끊은 상태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살짝 가려울 때는 제가 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저 피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피검사를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선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복혈당이 81로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물론 92나 80이나 10 정도 차이 나니까 별거 아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고 그리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혈당이 좀 다소 높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체중도 약간 과체중이세요. 그래서 살도 좀 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혈압은 그래서 혈압기를 하나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매일매일 체크하시라고. 그리고 체크된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는데 리스트는 보내주시진 않으셨는데 거의 정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 잘 안 재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정상으로 한 120에 80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 범위로 나온다. 그래서 혈압은 우선 일단 2달 사이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87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장 여과율이 84에서 106이 나온 거예요. 106이면 아주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우려하셨던 게 뭐냐면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저는 간이 안 좋은데요. 그리고 신장 여과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너무 그게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좀 빠른 시기 내에 또 검사를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간 수치가 AST가 23, 32에서 23으로 떨어지고요. ALT가 101에서 무려 33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마 GTP는 검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감마 GTP도 검사를 하셨다면 저도 두 검사와 함께, 두 지표와 함께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검사에 항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영양소를 많이 먹어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먹느냐, 어떤 좋은 제품을 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간 수치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고함량으로 또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저랑 관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맞아. 간 수치에는 한 번도 이상인 적이 없었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도 또 우려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혈액검사지 오늘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